신입생 확보 비상, 대학가는 지금. 평균이 2.99대 1. 작년 대비해서 뚝 떨어졌어요. 20여 년 전부터 예고된 참사였어요, 사실은. 얻고 튀는 순서대로 대학 없어질 거다. 예. 그 4년제 대학이 미달학과가 속출한다고 그러면 전문대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충북의 대학들이 취업률이 전국에서 5번째, 꼴찌에서 5번째. 수도권 학생들이 천안에서 끝나지 청주까지는 안 오죠. 4년 뒤에 지방대회 70%가 없어진다고 작가님이 이렇게 이거 얼마나 대학이 없어져, 대학 자체가. 무슨 무서운데요? 없어지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북 지역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다 끝났어요? 다 마감이? 네네, 마감됐습니다. 신입생 다 못 채운 학교들도 많아요? 신입생을 다 못 채운 건 아직 다 확정은 안 됐지만 안 못 채울 됐지만. 확률이 높은 학교가 확률이 높다. 많아졌죠. 예. 그래서 지금 대학가가 비상이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입생 다 못 채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아, 큰일 났네. 제가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는 우리 지역 대학가는 괜찮은 네. 키를 바라는데요. 네, 네. 대학가들이 진짜 비상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소멸 위기의 지방 대학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신입생 확보 비상, 대학가는 지금입니다. 없어요. 다니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네네.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어서요. 네네. 대학 현장에 계신 대학 전문가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숫자의 전문가 얼마나 심각한지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진짜 큰 책임감부터 느낍니다. 책임감? 네. 어쨌든 이게 교육이라는 게 100년지 대계인데 예. 숫자가 준다, 신입생이 줄을 거다 하는 건 이미 20년 전부터 다 예측이 가능했던 건데 계속 얘기가 예,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바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예. 왜 미리 100년지 대계를 이 짧은 안목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책임감, 아쉬움부터 또 죄송스러움부터 말씀을 드리고, 아유, 또 교수님께서 또 예. 혹시 3대1, 6대1의 마법을 아세요? 3대1, 6대1 마법이요? 네네. 마법 매직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정시에는 한 학생이 낼 수 있는 게 3개 대학까지 됩니다. 그렇죠. 네, 카드 3장. 네네. 그리고 수시는 6장. 6개까지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통 뭐 명문대학이다 그러면 대부분 2대1 이내 막 이렇게 낮고 막 이렇게 했고, 그렇죠. 그래도 다 충분히 채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3대1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1대1인 거죠. 3장을 쓸 수 있으니까 네, 아, 세 그게 장을 그 얘기구나. 쓰는데 대부분 이 추세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인서울이라든지 서울에서 가까운 쪽의 대학이 되면 그쪽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그렇죠. 이 밑에 그러다 보니까 영남 호남에 있는 대학들이 훨씬 지금 충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3대1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교수님께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실 그런 데이터를 네. 3대1이 만약에 안 되는 학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하거나 정시에. 미달이 될 수도 있다는. 3대 1이 돼도 네네. 위험한 대학이 많죠. 그렇죠.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우선순위에도 예, 밀리니까 다.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심각한 숫자로 건지. 보면 예. 뭐 2점 몇 대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아 그래도 2명 이상이 지원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안심할 게 아니라 아니라 1대1 밑으로 쳐진 거다라고 아이고야. 일단 그 관점을 정리를 하고요. 예. 우리 충북에 있는 대학들, 충북에 정말 대학이 많고 대한민국에 약 420개 정도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4년제 대학이 한 240개 정도 있는데 네. 충북의 청주에 그 수부 도시인 청주에 한 몇 개 대학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교육의 도시 청주. 미리 세놓고 7, 8개 되지 않을까요? 예. 11개나 됩니다. 11개요? 많네요. 청주에. 많죠. 교육의 도시답게. 전문대 다 포함해서? 네네. 아, 예. 학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충북 청주에 있는 대학들도 평균이 2.99대 1. 평균이 2.9. 충북에 있는 대학이 2.99대 1. 그러니까 3대 3대 1에 아니네. 조금 못 미쳤죠. 청주 시내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들은 다 3대 1은 넘겼습니다. 예. 다행히. 그런데 다행히. 추세로 보면 예. 넘기긴 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뚝 떨어졌어요. 아. 퍼센티지로 보면 예. 3대 1은 다 넘겼지만 예를 들어 작년에 6대 1이었는데 4대 1이 됐다든지 오우. 특정 대학 수치별로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또 실망할 수도 있고 어느 대학에 대한 괜히 그 선입관이 또 그렇게 되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 전체는 2.99대 1, 간신히 3대 1 턱걸이 쪽인데 그래도 청주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넘겼는데 청주 이외의 네. 지역에서는 2.01대 1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3대 1 밑으로 처진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부분에 설명을 하시니까 2.99대 1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가 네, 네. 확 오네요. 예, 예. 확 와요.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실히 아실 거예요. 그거를 6개 뭐 3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예. 계속 전화를 받고 다시 포기하고 어느 대학을 또 가고 뭐 이러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3대 1이나 4대 1이나 이것도 위험한 숫자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딱 직감을 하실 건데 느낌이 있죠. 그냥 3명, 1명 찾는데 저 3명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남는 거 아니냐는데 현실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건 좋은 거니까 숫자로 말씀을 드려야지. 예. 우리 청대 영영과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연극영화. 연극영화 예. 학부죠 지금은. 예. 거기는 25대 1. 이 와중에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네.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좋은 쪽에는 쏠림이 있는 쏠림 거죠. 현상. 충북대 수의학과 11대 1. 높네요. 제 막내 동생이 충북대 수의학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막내가 입학하던 20여 년 전에 저한테 꿀밤 맞았어요. 거기 간다고?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병서에 계셔서 너는 의대를 가야 된다 했는데 제가 그만큼 해안이 없었던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충북 수의학과가 최고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 이런 문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여 년 전부터 예고된 참사였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저출산이나 학력 아동이 감소함으로써 대학 진학자들도 현재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20여 년 전부터 대학교를 남발해 줬잖아요. 계속 대학교 숫자는 늘어가고 아하. 학과 정원도 늘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더 극명하게 아마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앞으로 더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단직에서 말씀해 근데 이제 주시는 문제는 거고요. 이제 경쟁력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 이제 지방으로 지방대학. 지방대학으로 된다는 거죠. 뭐 계속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없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 자꾸 실제로 해서. 많이 그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일본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먼 대학일수록 그렇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4년제 지방 대학 우리 지역 대학은 그렇지만은 전문대는 더 심각하다면서요. 전문대는 대략 그 아까 4년제 대학에서 한 예를 들어서 3대 1이면 2대 1 이런 식으로 한 배수씩 줄이면은 거의 지금 맞거든요. 숫자가. 그렇게 떨어져요.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 등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이제 못 가는 학생들이 전문대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과를 찾아서. 위험한 발언인데. 특성하게 자기가 진로를 정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아는 말씀해 부분도 주시는 많기 거죠. 때문에 예. 그 4년제 대학이 미달학과가 속출한다고 그러면 전문대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걱정입니다. 그 아까 이제 20여 년 전부터 예고됐다 그랬는데 기억을 다시 저희가 더듬어 보면 예. 진행자님 대학 입시 볼 때 한 100만 명 그때는 학력고사라 그랬죠. 학력고사 수능이 시절이니까요. 아니라 한 예. 100만 명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 숫자는 기억을 네, 못해요. 거의 저희가 시험 볼 때도 9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예. 지금 요번에 수능에 참여한 사람이 재수생 다 합쳐서 49만 명이에요. 49만 명. 1년에 대학을 가는 숫자가 약 41만 명 정도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 지금은 사실은 시험 보는 사람이 맘만 먹으면 대학은 다 간다는 거예요. 대학은 뒤집어 보면 뽑는 대학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위기가 크겠어요. 수험생 숫자랑 뽑는 숫자가 거의 이렇게 근접해 버렸으니까 그런 좀 있으면 이제 상황이군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20년 전을 한번 돌이켜 봐요. 2000년이 딱 되던 해 슈퍼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 해 엄청나게 출산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뚝 떨어졌어요. 14만 명이 줄었어요. 1년 사이에 이 출산이. 14만 명.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 하면 뭐 미리 낳는다든지 뭐 하여튼 그 해 무슨 황금돼지인가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그러다가 이게 예. 뚝 떨어지면서 한번 지금 보세요. 지금 시험 보는 학생들이 14만 명 줄었어요. 딱 네, 맞아요. 지금 그 고3 수험생들이 그때 그 다음 해쯤에 태어난 그렇죠. 학생들이잖아요. 그 지금 이거는 14만 명이나 뚝 떨어진다는 건 이미 20년 전에 다 그러네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라는 이게 거예요. 그런 사실은 상황이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예.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뭐 대학교 교원으로 계신 지인들이 많아서 알고 있지만은 예. 이거 한 10여 년 전부터 대학교 교원들이 각 고등학교 찾아가서 진학교사나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하고 학생 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예. 심지어 전문대 일부 전문대 같은 경우는 그 교수 학교 교원들이 본인의 학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허위 학생으로 등록시키거나 등록금을 자기 돈으로 떼어주거나 하는 경우까지 이런 불법적인 일까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상황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신입생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신입생 유치하기 위해서 뭐 특정한 휴대폰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기숙사비를 안 받는다든지 네, 네, 등록금을 뭐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충북 지역의 충북 지역인 주요 대학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낮아졌다는 부분들을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결국은 보면은 전체를 늘어뜨려 놓고 봐야 될 거예요. 취업률, 예. 그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사회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순서대로 아마 좋은 쪽으로, 요즘은 옛날에는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다 뭐다 하면서 상하다. 어떤 실용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땐 천박하다고 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지금 이걸 딱 놓고 보면 벌써 답은 나왔죠. 이제는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네, 비즈니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천박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숫자가 안 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도 세일즈 총장들이 대부분인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 그리고 사회 진출하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충북의 대학들이 취업률이 좋을 것 같잖아요. 전국에서 5번째, 꼴찌에서 5번째. 열일 그게 시도 가운데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하락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학 앞에 경쟁력이 그러니까 아웃풋이 적으면 인풋도 적게 되는 어쩔 거잖아요. 수 없죠. 그걸 보고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역량이 있죠. 저는 예.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모든 대학교가 취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모든 학교가 똑같이 하면 차이는 사실 없어져요. 지금 상황이 그대로 다 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대가 더 선호되는 것도 아니고 학과를 취업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그래서 지방대를 더 선호해 주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지방대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것은 뭐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잖아요. 저 남쪽으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한데 다만 이제 그리고 또 충북에서도 문제가 있다. 충북도 그런 문제에 직면했지만은 충북에 그렇다고 대학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런 측면에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지자체의 책임을 좀 거론하고 싶어요. 지자체 책임. 경험적으로 뭐 숫자적으로는 증명을 못하지만 경험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서 막히는 줄 알아요? 천안이면 끝나요. 지하철. 천안 전철, 그렇죠. 뭐 이런 거에 천안이 연관? 서울 소재 대학의 분규도 많지만 서울에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예. 수도권 서울 지역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천안까지거든요. 예. 청주는 오히려 이 뒤처진 도시라는 이미지, 교통망이 불편하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단체장들이 청주가 뭐 교육 문화의 도시라고 하고 뭐 광역철도 막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 청주는 엄청나게 뒤처진 도시다. 그러면- 너무 불편한 도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수도권 학생들이 천안에서 끝나지 청주까지는 안 오죠. 그러면 대학에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에 관련된 연구 노력할 거 말고 대학들도 다 전철에 뛰어 들어가지고 빨리 천안하고 청주 연결해서 서울 아니 사람들이 단체장들이 수도권 학생들, 서울 지역 학생들한테 뭔가 물질적인 유인책, 그것이 교통망이 될 수 있고 발전하는 도시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단체장들이 것이 그런 부족하다.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네, 거죠. 큰 틀로 보면 지금 최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교통 예. 발전하는 대로 학교가 잘 차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서울에 보시면 강남역, 그다음에 양재역 옛날 말죽거리 앞에 예. 관광버스들이 쫙 새벽이면 줄을 섰거든요. 학교 실어나려고. 아하. 대부분 천안 지역에 가는 그 버스가 정말 많아요. 예. 청주는 없어요. 뭐 청주대학이나 충북대학이나 서원대학이나 이렇게 오는 버스들도 당연히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적고. 거기가 훨씬 많죠. 그런 상황이 그런 어떤 물론 그건 이제 학생들이 돈을 내고 뭐 어떤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만 예. 어떤 도로 교통망이나 어떤 다른 인프라가 잘 돼 있다면 훨씬 더 어떤 유인책이 크긴 크겠죠. 개별 대학이 노력하는 거 외에. 예, 지역에 발전되는 모습이라든지 접근이 좀 편리한 교통망이라든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전에 교수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학제별로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전문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다 다르다 그러고 네네. 안타깝지만 충북은 여기서도 또 하락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 그러나 취업을 해서 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 이걸 유지 취업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양이던데 네네. 이것도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고? 취업률로 보면 이제 지금 아까 왜 좋은 학과에 쏠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취업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과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거든요. 아하. 계속 서울에서 저 교육부 이런 데서 많이 강조해서 특성화별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었잖아요. 학교별로 예. 키울 거. 예를 들어 뭐 홍대하면 미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사실은 모든 대학이 다 법학과 있고 경영학과 있고 다 했었잖아요. 전부 있었죠. 모든 지방의 어떤 대학이든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데들이 더 고생하잖아요. 쏠림 현상이 더 강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취업률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충북에 있는 전문 대학들 취업률 좋아요.
좋다고 나와요. 평균을 상회합니다. 예. 취업률이 제일 좋은 데는 사실은 폴리텍 대학이에요. 아.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예. 일반 대학들보다 10% 이상 높아요. 그다음에 과학기술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저 과학기술대학이라고 고용노동부가 실제 그 대주주예요. 천안에 있고 막 예. 전국에 그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옛날 예. 산업대학이라고 불렀던 예. 이런 데들이 취업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일반 전문대학 다행히 우리 충북에 있는 전문대학들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요. 상회하고 예. 그다음에 대학원 일반 대학원이 괜찮은데 대학원은 이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예,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나머지 이제 아쉬운 게 4년제 일반 학과들. 그러면 지역의 대학원이나 혹시 전문대 아까 말씀하셨던 폴리텍 대학 이런 데는 맞춤형 어떤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높다고 네네, 봐야 하고 예. 그런 취지 쪽으로 앞으로도 방향을 그렇게 근데 잡아야 제가 계속 할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전문대나 직업대학 같은 데서 위주로다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취업 위주 아니면 4차 산업 이렇게 이름을 달고 학과를 예. 개명을 하고 뭐 이런 학제를 개편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모든 대학에 보편화된다고 그러면 그 정책적 효과는 없어질 거라는 거지. 지방대를 살리자라는 그 정책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모든 대학이 다 따라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결국 색깔만 결국은 바뀌어 있는 그렇죠. 예, 이전 정책이랑 똑같다. 그리고 아까 충북 지역 취업률을 말씀하셨지만 예. 충북 지역 2019년도 졸업자들 대상 2018년도 8월하고 2019년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예. 때 전국 취업률이 67.1%인데 예. 충북 같은 경우는 65.8%, 1.3%나 차이가 나거든요. 예, 낮아요. 취업률이 네. 훨씬 낮다는 거죠. 그리고 취업률도 지난해보다 지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는 게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인구 유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 영내 취업이 잘 되면 청년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충북에서 대학 나온 학생들이 충북 지역 기업에 많이 취직되고 뭐 소문나고 그러면 또 밖에 사람들도 더 들어올 들어올 테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여기서 많이 못하면 이제 인재가 유출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취업률은 충북 내 것만 잡은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면으로 보면 지자체나 민관 협력, 산학, 민정 예, 이 전부 다. 협력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실제로 인구 유출이 제일 심한 건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이거든요. 아하. 그분들이 여기 충북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들에 와서 세일즈를 많이 해요. 그러시군요. 자기들 학생들 뭐 이런 추천과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세일즈를 많이.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취업률은 낮지만 취업을 해서 나오지 않는 유지 취업률은 충북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높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취업을 해서 나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할 곳이 있어서 잘 취업을 하는 게 더 먼저 중요하니까요. 일단 진입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거니까. 대학도 충북인들의 은근과 끈기가 있는 거예요. 대학도 지자체도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 해법은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향후에 지방대 70%가 없어져요? 지방 대학의 70%가 없어진다고요? 4년 뒤에 지방대의 70%가 없어진다고 작가님이 이렇게 이거 얼마나 대학이 없어져 대학 자체가. 무슨 70%가 무서운데요? 없어지면 애들은 어디로 가? 다 어디로 가? 작가님 말씀이 왔나요? 지방대의 대학 자체가 70%가 4년 뒤에 없어지는 게 없어진다. 그게 아니고 70%밖에 못 채우죠 실제로 이제. 전체의 4년제 대학의 3분의 1 정도가 70%를 못 채운 4년 70% 뒤에는 채우기가 어렵다. 바쁘다. 네네. 그 얘기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70%가 한 없어지는 게 10여 년 아니고. 정도 지나면 3분의 2 대학, 지방의 3분의 2 대학의 70%를 못 채운다라는 거고. 요거 우리가 심각하네요. 폐교 우리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이런 거 폐교했고 연수원으로 바꾼다든지 뭐 맞아. 갤러리로 바꾸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잖아요. 예, 뭐. 예. 근데 대학에 대한 폐교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어렵죠.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 하나가. 대학 기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청주만 놓고 볼게요. 충북대 하니까 어떻게 중문 상권. 제가 있는 서원대 모충동 전체 일대 예. 그 정문부터 후문 북문 일대 상권들. 청주대 그렇죠. 앞에 청주대 앞에 상권들. 예. 대학이라는 거는 거의 하나의 지역의 플랫폼이에요. 거의 상권 있죠. 그다음에 숙소, 기숙사가 다 있죠. 수용을 못 하니까 원룸부터 시작해서 뭐 하숙집, 자취집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야죠. 또 식사들 해야 되고. 네네. 이런 종합적인 어떤 플랫폼 기능이라서 대학 하나가 문을 닫는 게 얼마나 큰지를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위원장을 할 때 예. 당시에 황우여 장관이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했어요. 예. 그 당시 총대를 메고 전라도에 있는 서남대학이라는 걸 문을 닫았습니다. 남원. 네. 굉장히 오랫동안 데모가 많았죠. 의대 그래서 정원 그 의대 정원을 지금 나눠서 우리 충북 일부 받아오고 뭐 여러 저기를 찍고 막 했잖아요. 예.
그 서남대학 하나 문 닫을 때 그 후유증이 지역사회가 초토화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그럴 수가 상권, 없어요. 뭐 원룸 뭐 이런 다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카페, 식당, 그렇죠. 전부 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가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대학 구조조정 통폐합. 예. 그러면서 보조금 C등급, D등급 보조금을 줄이고 안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엄청 시끄러웠죠.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과 통폐합을 하면요. 요즘 일반 기업은 구조조정 못 하잖아요. 사람 한번 고용하면 자르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예. 근데 대학 마찬가지죠. 근데 걷다 대고 통폐합하라고 라면 그냥 하면 예. 교수님들 어떻게 잘라요? 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직원이라든지 또 각종 부수하는 또 어떤 부대적인 시설 인원 뭐 이런 부분은 또 다 어떻게 정리? 그렇죠.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대학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막 프랭카드 청주대학 마찬가지로 다 그랬어요 지금. 예. 아, 지금 쉽지 않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 의식을 사실은 20여 년 전부터 갖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MB 정부 때부터 지역 뭐 대학교 부실 대학교 퇴출이나 대학 학과 통폐합이나 예. 대학 간 통합이나 뭐 이런 거에서 추진을 한다고 계속 선언을 해왔지만은 뭐 정치적인 고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적 고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미봉책으로만 머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는 예. 오히려 그 10년 사이 20년 사이에 대학교가 늘어나고 대학교 정원이 늘어나는 꼴이 돼 버리니까 아하. 지금의 작금의 사태가 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갖고 왔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왔다. 정부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이거에 대한 사회의 공감을 좀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으니까는 그냥 미봉책에 머물고 계속 오히려 숫자는 늘고 이런 꼴이 됐던 거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대학의 구조조정 어떤 특성화 이런 부분들을 살려보겠노라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동안 또 지지부진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학력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론은 위기론 자체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결과죠. 네, 어떻게 좀 해법이 없을까요? 이미 이제 인구에서 우리가 답은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죠. 부족한 뭐 분명히 이게 소멸되고 뭐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통폐합을 피할 수 없다는 답을 이미 알고 하는데 과정의 홍역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좀 더 돌파구를 찾느냐 보면 좋은 사례들이 주변에 많아요. 예를 이미. 들면 어떤 부분들이 네네. 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거 기억해 보시면 명지대학교가 저 용인 쪽에 대학 안에 시니어 타운 아주 최고급 시니어 타운을 져가지고 분양을 했다가 그게 그 당시면 너무 빠른 거죠. 시대를 앞서간 너무 거죠. 일찍 시작한 그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서 실제 그 원래 재단을 갖고 있었던 패밀리들이 이 학교 재단을 넘기게 되는 그래요. 이제 그런 넘겼는지 시도는 그때 무슨 좋았는데 뭐가 하여튼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미 제가 3년 동안 그 초빙 교수를 했던 경주에 있는 한 대학은 대학 내에 승마장이라든지 시니어 타운을 건설하는 거를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인식의 전환. 대학 네네. 내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옛날에는 이제 젊음의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대학이.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한 지역 전체의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 미국의 많은 지역 전체 커뮤니티를 뭐 대학이 인프라가 좋잖아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어떤 저기 뭐 초중고랑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대부분이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지역 커뮤니티의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 듣는 뭐가 확 온 느낌. 대학의 예. 경계를 너무 많이 넘어서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근본적으로 뭐 언론이나 이런 쪽 전문가들이 내놓는 게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취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거나 아니면 기성세대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오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이거는 어느 대학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전체 대학의 문제는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근본적으로 20년 전, 10년 전에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인식했던 게 맞아요. 부실 대학은 퇴출시키고 대학 구조조정해서 통폐합시키고 해서 예. 좀 슬림화시키는 게 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정치적으로나 지역경제 고려해가지고 그걸 추진을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인식을 바꿔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다음에 말씀하시는군요. 국가적으로는 예.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예. 그 지역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취업을 시켜주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대학 축제를 그 지역의 축제를 만들어서 그 해당 소재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과 유대를 강화시키거나 예. 아니면 대규모 지역 기업과 지역 대학 출신 학생들을 연계시켜서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그 학생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안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 하나만 더 첨언드리면 이제 외국 유학생, 특히 이제 중국인 유학생이나 뭐 베트남 쪽 많이 유학생들 들어오죠.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한때 많을 때는 외국 유학생이 7만 5천 명 정도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6만 5천 명 정도를 외국 유학을 나갔었어요. 나갔고,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번 코로나 이런 때 이제 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죠. 그러네. 지역에 대표적으로 외국인 학생이 많았던 데가 청주대학입니다. 청주대가 많았어요. 청주대가 아주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게 외국인 학생이 확 주니까 대학도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휘청하는 거죠. 아무래도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예. 사실은 이제 이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유사학과 통폐합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네네. 몇몇 대학들을 아주 특성화로 굉장히 고가 수업료를 받고 좋게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거는 사실 지방 대학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해법들이죠. 네. 이 명품 학과를 만들면서 아예 예. 그냥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취업도 잘 되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지역에 안 맞다 보니까 우리는 지역 맞춤형의 그런 어떤 그 영속성을 갖는 방안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 하나만 더 첨가할게요. 예, 첨가가 계속 나옵니다. 예, 오늘. 정부에서 사실은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마이스터고니 무슨 특성화고니 해갖고 우리가 이름을 뭐 이렇게 지면서 맞아. 고교 그것도 가슴 아파요. 옛날로 치면 이제 실업계 고교 이런 부분을 특성화해서 더 지원하고 살린다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업률도 떨어지고 초봉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고졸 취업과 대졸 취업의 이 급여 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점점점 기피를 하게 되고 일단 취업이 옛날에는 잘 될 때가 있었어요. 네. 한때 또 취업률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게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옛날로 치면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데들이 48% 정도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 또 대학 취업하려고 입장에서 그러면 보면 학생을 못 채우니까 더 세일즈를 그런 쪽에 더 많이 해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타깝죠. 밑에까지 이제 파급 효과가 내려가는 거죠. 안 그런 좋죠. 상황이군요. 그런 상황. 취업을 하려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들어갔던 학생들이 취업은 안 하고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답답합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저는 현문오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하.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어리석은 예. 질문에 좀 제대로 된 현명한 현명한 답변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지금의 대학 문제, 특히 지방 대학 문제는 답은 주어져 있어요. 대학이 너무 많다. 첫째. 네. 두 번째, 부실한 대학, 경쟁력, 자생력이 없는 대학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저는 퇴출이나 통폐합 같은 것이 해답은 이미 주어졌다고 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지역적인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뭐 생존을 계속 뭐 지체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뭐 평생교육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 외국인 학생 유치 어느 대학 어느 한 대학에는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예. 대학의 문제, 지방 대학의 문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답은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질문이나 어리석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답은 이미 주어져서 현답 우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단호하게 잘라내시느라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문질문질 빌빌은 아니에요. 문질 빈빈 이거 공자 저 옥야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겉모양의 아름다움과 속내가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구조조정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외형 그다음에 내실이 같이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조조정 어쩔 수 없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실을 다져가서 서로 안팎이 조화를 이뤄서 정말 대학이 그야말로 제일 큰 대자 그 대학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